은호야, 넌 내 딸이자 동시에 내 카드야. 그러니까 지혁이랑 결혼해라. 엄마가 내 사랑을 거래로 만들어줄게. 그 한 문장이 심장에 가시처럼 박혔는데요. 모녀 상봉의 첫 대화가 미안했다도 아니고 잘 지냈니도 아니고 대뜸 결혼과 거래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은호는 숨을 몇 번 삼키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지금 그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고성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네가 지혁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걸 알아. 사랑은 네가 하고 결혼은 내가 성사시켜줄게. 네가 원하는 결말 내가 끝까지 밀어줄 수 있어. 달콤하게 들렸는데요. 같은 문장 속에 칼날도 숨겨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누군가의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뉘앙스가 그 단어들 사이에 슬쩍 끼어들었더라고요. 그 시간 이지혁은 철거 현장 컨테이너 앞에서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임시로 잡자고 설득했지만 고맙다는 말이 끝내 입 밖으로 안 나왔는데요. 자존심이 몸을 지탱해 주던 시절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러다 휴대폰에 뜬 이름 하나, 지은호. 선배 잠깐 볼 수 있어요? 라는 짧은 문장 끝에 힘이 빠져 있었고요. 어디? 생각보다 빨리 답이 나갔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아지트 뒤편에서 마주 앉았을 때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고성이가요, 저보고 선배랑 결혼하래요. 9년을 버틴 사랑이면 본인이 끝내주겠대요. 지혁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감정은 당혹과 분노 사이 어딘가였는데요. 밑바닥엔 질투도 얇게 깔려 있었어요. 지가 뭔데 아니,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말끝이 꼬이자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배한테 제일 먼저 말하려고요. 사랑은 제 마음이고 결혼은 우리 둘 마음인데 그 사이에 누군가의 거래가 끼어드는 건 싫더라고요. 둘은 그날 결론 대신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이라는 단어가 벽처럼 세워졌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벽이 서로를 덜 다치게 막아주더라고요. 서둘러 붙잡지도 성급히 놓아버리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집안에서 터졌습니다. 지강호가 가족관계 등본에서 친양자라는 네 글자를 본 뒤로 감정의 브레이크가 아예 고장나버렸거든요. 구겨진 서류를 손에 쥔 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호 누나, 우리 가족 아니었네? 친동생도 아니면서 어쩌구저쩌구 훈수하던 거 다 뭐였냐고.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말끝은 삐걱였는데요. 그 속에는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던 아이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강호야, 미안해. 네가 아플까 봐 차마 말을 못했어라고 했는데요.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성난 사람의 귀에는 변명처럼 꽂혔답니다. 미안? 친동생도 아닌 게 누나인 척 굴었던 거 그건 뭐야? 엄마도 맨날 은호 누나만 믿고 나는 늘 덤이었잖아. 그 순간 이상철이 조용히 일어나서 지강호의 앞에 섰습니다. 그만하자. 피로만 가족 되는 거 아니다. 같이 밥 먹고 걱정하고 싸우고 화해한 날들이 가족 만든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는데요. 지강호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아저씨, 저희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잔소리할 자격 있어요? 그 말에 정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호야, 내가 힘들 때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 잊었어? 내 빚 갚으려고 밤새워 일하던 게 누구였는지, 너 쓰러졌을 때 업고 병원 뛰던 게 누구였는지. 정순이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떨렸고요. 이상철은 그 사이에 들어가 두 사람의 손등을 동시에 잡아내렸습니다. 둘 다 멈춰. 말이 칼 되는 순간이 있다. 말은 간단했는데 그 말이 바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강호는 들고 있던 서류를 쿵 하고 테이블에 던지고 나가려다 현관에서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도 누나 되고 싶었어. 근데 태어날 때부터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늘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그 말 끝에 숨을 삼키듯 사라졌고요. 집엔 복도등만 켜진 채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공사장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인테리어 작업 일정이 밀리자 지은호가 직접 마감재 톤을 맞추겠다며 스테인을 덧바르고 있었고요. 이지혁은 옆에서 습도와 건조 시간을 재며 같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지은호의 코끝이 붉어지더니 피가 툭 떨어졌는데 지혁이 반사적으로 손수건을 꺼내며 코등을 살짝 올려 잡아주려 하자 은호가 안 된다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선배. 이 정도는 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단호했는데 손끝은 떨렸어요. 지혁은 손수건을 접어 조용히 건네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도 같이 해요. 짧은 말에 이상하게 힘이 있었는데요. 가만히가 생각보다 어려운 배려라는 걸 누군가는 늦게 배운다더라고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본 박성재는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에 창고 구석에 인덕션과 작은 냄비, 국물 재료를 놓아두고 쪽지 하나만 남겼죠. 일하는 사람은 뜨거운 걸 먹어야 버틴다. 지혁이 그 쪽지를 보고 지가 남자친구야 뭐야 라고 혼잣말을 뱉었는데 본인도 그 말에서 질투가 얼마나 진하게 번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국물 한 숟갈이 목을 지나가자 마음이 좀 덜 아프게 미끄러졌습니다.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집숍에서 유리 공예품을 건네며 내 공간이 더 빛나야 내 삶이 빛나지라고 속삭이고 대뜸 결혼 카드로 밀어붙였어요. 이번 주 안으로 답 줘. 엄마가 판을 깔면 길은 넓고 반짝여. 은호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 길은 반짝이는 것보다 단단한 게 먼저예요. 사랑은 제가 정하고 결혼은 선배랑 제가 같이 정할게요. 가치에는 엄마가 없어요. 그 말에 고성이의 미간이 아주 얇게 접히더니 금세 평평해졌습니다.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엄마를 네가 밀어내는구나. 감정이 없는 말투가 오히려 무서웠고요. 그 끝에 한 줄이 덧붙었습니다. 그럼 나도 방법을 바꿀 수밖에. 그게 무슨 뜻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하늘건설과 재단 쪽을 타고 내린 소문 하나. 오래전 NICU 교대일지에 빈칸이 있고 분만 일정 조정직인이 이상하게 찍혔으며 신생아 사진의 메타데이터가 분만 예정일보다 사흘 앞선다는 기록. 누가 먼저 사진을 만들고 누가 그 사진에 맞춰 진실을 덧칠했는지 의문이 퍼졌는데요. 이번엔 예전처럼 흥분만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결론보다 절차.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내일도 가슴 펴고 살 절차를 달라. 정호영재단은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 감사 받겠습니다. 고성이는 무표정으로 봉투 하나를 들고 자리에 앉았고요. 박진석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이해와 체면이 복도 바람에 부딪혀 소리를 내는 듯 했어요. 공개 감사 날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각자의 이유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손등 위에 손을 포개고 조홍래와 김장수는 멀찍이서 숨을 죽였고요. 자료가 한 장씩 깔릴 때마다 공기가 눅눅해졌습니다. 메타데이터 수정 흔적은 특정 고위 권한에서만 반복됐고 교대일지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표식 혼선 우려, 실핀 아픈 체크라는 메모. 체리 모양점이 운명의 증거처럼 내걸리던 과거가 실핀 눌림이라는 생활의 흔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지은호는 왼쪽 갈비 아래 작게 들어간 눌림점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한 번에 모였지만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한소라 감사팀 계약직과 덧붙였거든요. 아픔만으로는 최종 판단이 안 나와요. 국과수로 넘어갑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절차가 처음으로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또 하나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상철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어요. 나는 누가 내 자식인지 따지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아들이 지혁이가 내일도 똑같이 밥을 먹고 일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절차를 요구하러 왔습니다. 정호영이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보장하겠습니다. 그때 정순이가 한 발 나서며 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딸 은호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아니라 날들이 가족이라는 걸 절차가 증명해주세요. 말들이 쌓이자 고성이가 마침내 봉투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숨겨온 자료예요. 더는 도망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결혼 제안 철회합니다. 모두가 놀랐고요. 지은호의 눈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늘 한 번 더 오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서는 또 다른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지강호는 사라졌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고 싶어. 잘못했어. 근데 나 혼자서는 못 고치겠어.
그 문장 하나를 뱉기까지 그는 수십 번의 자존심을 삼켰겠지요. 정순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잘 왔다. 엄마가 같이 고칠게. 이상철은 말없이 부엌에서 물을 떠다 놓고 잠깐 등을 내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말보다 먼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후로는 각자 진짜로 살 길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창고를 정리해서 작은 스튜디오를 꾸렸고 이름을 오래 고민 끝에 사다리로 정했는데요. 누군가가 기대서 쉬고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게 자기의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 지역은 철거 현장에서 배운 손과 머리로 사회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수익 일부를 지역 장학과 날들 기금으로 돌리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박성재는 전면에 서지 않고 후방에서 계약과 재정을 다져줬고요. 운영은 내가, 얼굴은 너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책임은 진담으로 졌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라의 전시 준비를 돕다가 누구의 딸이 아니라 어떤 작업자로 소개되게끔 라벨을 고쳐 붙였고 영라는 처음으로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고성이는 방청석 맨 뒤에서 그걸 보며 아무 말 없이 박수만 쳤다고 하더라고요. 배운 거죠. 뒤에서 치우는 엄마라는 낯선 역할을. 그리고 마침내 국과수 1차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봉투가 열렸고 정적이 길게 흐른 다음 몇 줄의 문장이 사람들의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실핀 아프는 출생 직후 눌림 흔적과 높은 확률로 합치. 사진 메타데이터 조작 정황 별도 수사 권고. 추가 검체 간 유전적 근접성 검체 어와 고성이 모마이너스자 관계 일치. 검체 어와 박성재 형제 관계 가능성 99.7%. 한 줄이 끝날 때마다 표정이 바뀌었는데요. 마지막 줄에서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은호가 입술을 달달 떨며 종이를 더 가까이 당겼고 박성재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철과 정순이는 서로를 본능적으로 바라봤고요. 고성이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권력이 아니라 겁이 비치더라고요. 누구도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이 필요 없는 문장들이 각자의 가슴에서 자막처럼 떠올랐지요. 그러면 우리 셋의 자리는 지금부터 어디로 옮겨지는 거지? 그 사랑은? 가족은? 나는 이제 무엇을 책임져야 하지? 그때 고요를 찢는 알림음이 동시에 세 사람의 휴대폰에서 울렸습니다. 지역 지은호 박성재. 같은 번호, 같은 시간, 같은 메시지. 마스터 권한 사용자 식별. 다음 주 월요일 900 재단 지하 보관고. 잠김 해제 키 성의의 서명, 진석의 도장, 그리고 가장 오래된 가족의 선택. 메시지 끝에 한 줄이 서늘해서 누구도 바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가족의 선택이 누구의 손을 뜻하는지 모두가 동시에 한 얼굴을 떠올렸거든요. 바로 조홍래와 김장수. 두 어르신의 낡은 수첩과 기억이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암시였는데요. 그게 열리면 사랑과 결혼과 가족의 순서가 정말로 한 번 더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사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더 깊이. 그 말이 합의인지 도전인지 예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문이 열리면 이 집의 모든 판이 다시 섞일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판 위에서 누가 사랑이고 누가 가족이고 누가 책임인지를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아주 끝까지 확인하려 할 거라는 사실이요.